꼭 필수. 왜 우리 왜 좀 소설 중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것들 있잖아. 뭐 공방전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뭐 달달달달 알고 들어가야 되지.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필기 잘해놔. 알겠지? 자, 시작할게. 컷. 안녕하세요, 여담 친구들. 자, 원생 목유록입니다. 이제 수능 완성 벌써 실전 2회예요. 그죠? 지금 오늘은요, 네, 8월 20일이고 88일 남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173쪽에 원생 목유록 들어가는데 뒷장에 제목이 있죠. 그죠?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생이에요. 원생. 미스터 원. 즉, 원지성의 서생이다. 이 말이겠죠? 누굴까요? 바로 원호입니다. 오, 우리 아는 사람입니다. 연암 친구들이라면은, 우리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성상문 공부, 박팽년 씨 나왔을 때 배웠었죠. 세조 수양대군 단종 사건. 삼촌이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조카의 왕자리를 빼앗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손주, 적장저 손주인 단종의 자리를 빼앗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개유정난 때 이 사람, 자, 이 원호입니다. 이 원호는요, 생육신입니다. 생육신, 살아서 충성심을 다 바쳤던 단종의 신하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글자가 보여요. 몽유라는 게 보이네요. 몽유. 자, 몽유가 뭘까요? 몽유는요, 환몽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환몽구조. 이 환몽구조란 꿈에서, 자,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가는 구조를 우리는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환몽구조 중에서 몽유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생전의 나의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임몽하는 것을 우리는 몽유라고 합니다. 저거 볼까요? 생전이 어디지? 꿈, 현실이지, 현실. 쏘리, 죽은 게 아니니까. 현실에 나의 의식이 유지되어서 꿈속에 들어간다. 자, 어려운 말로 입몽된다. 이겁니다. 이 우리 꿈에 다른 꿈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설의 유형이 즉 환몽구조가 몽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몽유도 있고 몽자도 있어요. 몽자는 꿈속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몽유는 꿈에서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왜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한번 내려가 보고 이런 꿈 꿔본 적 없어요? 남학생들은 한 4년 뒤쯤에 2년, 그 4년 뒤에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가끔씩 꿀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 나이 24살. 빰빰빰빰 빠라빰빰빰. 됐어? 그래. 군대 돌아가는 꿈 꼭 꾸잖아요. 그처럼 선생님도 돌아가요. 선생님도 최근에 그 고등학교, 중학교 내려가는 꿈을 꿨는데 국어 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국어를 수업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다리 꼬고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되더라고. 수능 다시 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수학 수업도 쉽더라고요. 고등학교 돌아갔거든요. 선생님 상주여자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그때 막 2학년, 3학년 몇 반으로 간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너무 쉬워요. 이 x 플러스 5는 막 이지랄을.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다 오더라고요. 고2, 고3인데. 네, 내 아는 것만. 고3인데도 막 x의 3제곱을 막 미분해라. 막 그게 시험이고. 이 정도? 그래서 현실의 나의 의식이 유지되어서 꿈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꿈들이 바로 몽유록입니다. 자, 그럼 몽자르는 뭘까요? 꿈속에 내가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구운몽이라고 있죠. 그겁니다. 구운몽.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시대적인 배경, 이 세조 수양대군 때를 들었고, 자,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173쪽입니다. 세상에 원자라는 자가 있었으니 강대한 선비였다. 자,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 가는 안 보고 나부터 봅니다. 나. 비분강개한 의롭지 않은 것을 보고서 바로 표현하는 아주 멋진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기계가 씩씩하고 도량이 크되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서 나은과 같은 억울함을 자주 품었고, 자, 고3이니까 이제 이 나은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왜? 뒤에 있잖아요.
아니, 뒷장 말고요. 바로 뒷글자에 있잖아.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안 봐도 됩니다. 해석 느려집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이고 또 뭐 때문에요?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서요. 그리고 원헌과 같은 가난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원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자, 우리 그 유명한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의 제자, 제일 가난했던 제자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밤에 돌아와서 옛사람의 책을 읽되, 이야, 요걸 우리는 한자성으로 주경야독이라고 합니다. 오, 이 사람은 강직한 사람에다가 의로운 사람에다가 성실한 사람이로구나. 아이, 주경야독까지 하는 인물이군요. 벽을 뚫어서 빛을 끌어당기거나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잡아넣는 등. 우와, 이거 이야, 아니 우리는 LED 속에서도 안 하는데. 형설지공이죠. 형설지공은 반드시 눈의 형광빛으로만 공부할 뜻이 아닙니다. 네, 아주 힘들지만 그 역경을 딛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를 우리는 형설지공이라고 하죠. 계속 역사책을 보다가 나라가 망하고 운수가 바뀌어서 세력이 없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자, 줄 거 봅니다. 과연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됐습니까? 자, 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와 동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책에 나라가 망한 사건이 나오잖아. 그럼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망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얘가 살았던 시대, 우리 원호가 살았던 시대는 개유정난 기억하시죠? 개유정난. 자, 개유정난이라고 그래서 세조, 대, 단종이 싸워서 단종이 킬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유배 갔다가 킬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같은 느낌을 느꼈으니까 울었습니다.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도 부지할 힘이 없어 애태우는 양했습니다. 것 같았습니다. 중추 한가위 저녁에 달빛을 쫓아서 책을 펼쳐보는데 밤이 무르익자 피로해져서, 자, 줄 끕시다. 걸상에 기대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어디 있노? 인몽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인몽 단계입니다. 꿈에 들어갑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이 들려서 아득히 오르니 시원한 기분이 마치 바람을 몰고 올라가는 듯하고 가벼운 느낌이 표현한 느낌이 마치 기시 돋아서 신선이 된 듯했습니다. 어느 강기슭에 이르렀더니 긴 물결이 굽이쳐서 이어지고 첩첩산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꿈속 세상입니다. 이때 갑자기 얘가 마음속에 너무 막 흐느끼고 슬픔이 복받쳐서 한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한시 봅니다. 한스러운 강물결이 오열하며, 오열은 크게 운다는 뜻이겠죠? 자, 강물결 동그라미 치시고 감정이입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입. 오열하고 제대로 흐르지도 못하고, 갈대꽃 단풍잎은 차갑게 비비면서 슥싹거린다. 물론 이거 이제 청각적 심상이잖아요. 소리가 난다, 슥싹거린다. 자, 갈대꽃 단풍잎은 슥싹거린다는 거니까 메말랐다는 뜻이니까 쓸쓸함, 황폐함입니다. 갈대꽃이 메말라지가 쓱쓱싹싹싹 이런 소리 들리겠죠. 그러니까 메말랐다, 쓸쓸하다. 분명코 장사의 강 언덕이로구나. 자, 이 장사의 강 느낌상 뭔가 안 좋은 곳일 거예요. 그죠? 쓸쓸한 장소입니다. 쓸쓸함. 자, 뭐 굳이 뒤에 읽어보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 혹시 명나수에 빠져 죽었던 굴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죠? 야,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빠져 죽은 근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격당해가지고 암살당해가지고 죽은 아주 뭐 유명했던 초나라의 황제가 묻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쓸쓸한 곳입니다. 달빛도 흰데 영혼들은 어디에 있노? 누가요? 생육신이가 그로워하는 영혼들은 누굴까요? 단종 사육신입니다. 단종 사육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배회하면서 기웃기웃하더니 즈음에 갑자기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더니 갈대꽃 덤불 깊은 곳에서 어떤 호나마가 우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호나마는 누굴까요? 바로 남효온이라는 생육신입니다. 남효온이라는 생육신입니다. 야, 먼저 죽었나봐요. 꿈속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게 남효온을 딱 말하는 건 아니고 남효온일 거라고 추정하는 인물입니다. 볼게요. 복건과 유생복 차림에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했습니다. 늠름하기가 수양산의 백일숙제와 같았습니다. 됐죠? 그죠? 자, 수양산의 백일숙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지조. 지조 지켰던 사람이잖아. 요임금이 자리 물려준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천하 통일했잖아요. 은나라 이겨내고, 그지? 얘들 형제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은나라가 주나라가 전하를 통일하자 은나라 충신이었던 형제 2명이 들어가서 나는 됐어 거부하겠어 주나라 싫어 갓댐 이러고 고사리만 캐먹었다가 죽은 사람들. 절개 지켰던 사람이죠. 자, 일부러 얘기한 거겠죠. 자, 계속 그가 앞으로 나서 읍하며 절하며 말하기를 원자원은 어찌 그리 더디 오시는가. 우리 단종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하셨다네. 됐죠? 왕이 보냈답니다. 단종이 보냈답니다. 원자원은 그가 산의 정령이나 나무 도깨비인가 왜요? 죽었으니까요. 도깨비인가 해서 의심해서 놀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뛰어난 이로구나 라고 감탄하고서 따라갔습니다. 100걸음쯤 가다 우뚝 솟은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둥둥 단종입니다. 난간에 기대 앉아서 있는데 옷차림이 임금 같았고 또 5사람이 우와우 5사람은요 적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사육신 중에 5명의 문인입니다. 5명의 문인? 그래? 6명이 아닌가? 5명이구나. 자, 5명의 문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3명 들어가 있어요. 백년이, 성, 삼문이, 이게, 유은무 여기 없습니다. 유은무는 장군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인문계열 친구들은 알까요? 유성원, 모릅니까? 하위지? 그런 애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유성원이랑 하위지 빼놓고는 나머지 3명은 우리가 시인 이름 외웠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육신들 5명이 옆에서 모시고 있는데 모두 벼슬아치의 복장을 했으며 각기 등급이 있었습니다. 5사람 모두 세상에 드문 호걸로서 모습이 땅땅하고 기백이 영영했습니다. 와, 죽고 난 이후에도 왕을 모시고 있네요. 죽고 난 이후에도 가슴속에는 고마와 덩회의 의리와 몰라도 됩니다. 의리 있다 뜻입니다. 의리와 경천봉일에 자 몰라도 돼요. 충성을 품고 있다. 됐죠? 바빠 죽겠는 고전소설에 왜 그걸 다 읽고 있어? 뒷말 보면 되잖아. 그래서 진실로 이른바 육척의 오린 거주를 고주는 외로운 주인. 얘들아, 육척의 어린 고주야. 그러면 육척이면 커요, 작아요? 육척의 어린 고주예요. 12살에 왕 돼서 14살 때 잘렸어요. 자, 육척이면은 애기죠? 겨우 키 180. 좀 이상하죠? 육척인데 육척은 180 아닙니까? 볼 때마다 좀 이상해요. 아, 이가 참 발육이 남달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계속 부탁하고 백리의 제국을 맡길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사육신에 대해서 작가가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사육신 긍정적 평가입니다. 이 사육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굳이 이 정도면은 훌륭한 왕을 모실 만하고 제후를 다스릴 만한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임재라는 작가가 자, 이 사육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자허가 다다른 것을 보고 원호가 다가온 것을 보고서 5사람이 모두 나와 맞이하면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줄 거 주세요. 야, 원자원은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그런가 봐요. 네, 원호는 존경, 원호에 대한 존경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육신이 이제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애들이 생육신이 원호가 오니까 나이가 더 많은가 뭐 그렇겠지.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대감 이렇게 예를 갖췄습니다. 장어는 마주 예를 행하지 않고 이들을 지나쳐서 곧장 앞으로 걸어가 임금을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로 걸어 나가서 물러서서는 자 줄 거세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석에 꿇어 앉아서 모두 자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와 이상하죠. 방금 나머지 5명이 이 원자어에게 예를 갖추었는데 그럼 원자어가 상석에 앉아야 됩니까? 말석에 앉아야 됩니까?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끝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혹시 원자어가 겸손해서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작가의 가치관입니다. 작가 가치관. 작가의 가치관이 누구보다 누가 더 높다? 생육신 보다 사육신이 높다라는 작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남효온이도 그 옆자리에 세운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도 또 사육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죽음으로써 바쳤으니까. 복권을 쓴 자, 사육신이에요? 생육신이었어요? 살아서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보세요. 살아서 절개를 지켰던 얘 또한 말석 옆에 앉았잖아요. 맞죠? 작가가 사육신을 더 높게 봤다는 겁니다. 자, 계속 위로는 5사람이 차례로 앉았습니다. 좌우는 이상하기 짝이 없어서 몹시 불안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 당신 아유 걱정하지 마.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불렀던 것뿐이야. 감사합니다. 땡큐. 되나? 자, 끝에서 3번째 줄 요순 탕무 들어가겠습니다. 요순 탕무. 자, 그럼 미리 요거는 정보를 드릴게요. 요순 둘이 동그라미 치세요. 요순. 자, 사실 우리는 요순이란 사람은 유명하다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요순 시절 태평성대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잖아. 좋은 사람 맞습니다. 아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밑에 탕임금도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유, 대단하죠. 태평성대를 이뤘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왜 이 사람들을 나쁘게 봤을까요? 왜 그럴까요? 얘들아, 세종대왕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자식을 평등하게 대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륙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자식을 장자 위주로 했었어야지 왜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까지 세자 교육을 시켰냐 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대왕이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무서워. 와, 절묘하다. 너 입안은 뭔가 한 클래스당 하나의 뭔가 에피소드가 생기는 판인 것 같아. 절묘한데? 지금 천둥이지? 내 때문이구나. 얘들아, 물난리 내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 그런 것처럼 요임금과 순임금은 있잖아. 훌륭하긴 한데 이 단점은 아닌데 이 조금 단점이 뭐냐면 신하에게 왕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 얘들아, 너가 만약에 있잖아 신하한테 물려줬잖아. 북한에서 있지. 계속 보겠습니다. 얘기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자, 너가 만약에 북한에서 있잖아. 북한의 평양 뚱땡이가 자기 애한테 애를 만약에 왕자리를 안 물려주고 있잖아. 만약에 밑에 애 중에서 유능하게 막 이런 애한테 하나 물려줬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아유 바로 반란이지. 맞지? 바로 반란이야.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도 사실은 유능한 신한테 물려주려고 그때 찾아갔던 애가 누구야? 소부잖아. 찾아갔던 애가 소부와 허유잖아. 빚이 있었던 애들. 싫어요, 왕 싫어요 이랬던 애들 왕자리 물려주려고 찾아갔었거든요. 그죠? 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얘들이고 탕임금과 무임금 두 개 동그라미. 얘들은 또 그러면 왜요? 둘 다 먼저 알아. 정복, 건국한 왕입니다. 정복해서 건국한 왕입니다. 와, 이성계처럼.
자, 이런 요임금과 탕임금과 무임금, 순임금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호세의 여우처럼 알랑거려서 선위를 차지한 자가 선위, 동그라미 치시고 적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네, 생전 왕위를 물려줌. 살아 생전에 왕위를 물려준 걸 선위라고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왕자리가 가는 것은 순리라고 하죠. 순리. 아주 순리적이죠. 그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미리 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맞다. 여러분 사실 있잖아. 세종대왕도 물러나가지고 한글 만드는데 완성하는데 매진했고 세종대왕 다음이 누구야? 문종이지? 그죠? 태정, 태세, 문이죠. 자, 문종 뒤에서 있었고 문종이 왕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위는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선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의 근거를 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 비꼬고 있는 거야? 누구? 세조. 왕이 살아있는 12살, 물론 비록 14살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왕을 몰아내고 왕의 된 탐욕스러운 삼촌왕 세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로서 임금을 여기서 신하는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은, 즉 세조는 신하로서 임금을 단종, 임금을 정벌하는 자가 그로부터 명분을 삼았습니다.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요순탕무요. 그러니까 이거죠. 실제로 있잖아. 참 이 수양대군이 왕자리를 빼앗아서 조카를 이제 유배 보내고 죽이고 난 다음에 지가 세조가 됐잖아요. 그때 근거로 삼았던 게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태평성대 이루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가 된 요순탕무가 싫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천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다음 쪽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임금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고? 내 임금과 내 임금의 거룩함이 있으면서 이거 좀 천둥이야? 설명인데. 내 임금과 같은 시대에 처하였다면 가하거니와 좋지만 내 임금의 거룩함이 없고 내 임금의 때도 아니라면 참 안 좋은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야, 그 임금이 뭐가 죄가 있어? 이거를 빙자한 세조 수양대군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다 넘기고 중략 부분 줄거리 밑에 보겠습니다. 중략 밑에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범 같은 한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줄 긋고 한 명 남았죠. 사육신에. 누구 남았을까요? 사육신에 유응부 남았습니다. 뿌뿌. 유응부. 자, 우리 사육신의 유일한 무신입니다. 사육신 중에 유일한 무신입니다. 무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유응부는요. 끝까지 세조 수양대군 때부터 죽이지 못했던 거를 탄식하면서 고문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은 도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응부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미리 죽이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삼문이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자가 욕심 없을 때부터 눈빛이 안 좋았다고 죽이자고 그랬지? 막 이랬던 애예요. 그 유응부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계속. 자, 나와서 키가 남들보다 월등히 크고 우와 이거 단종도 180인데 이 월등히 크면 한 3m 70 정도 됐겠는데? 기상이 유달리 용맹하며 얼굴은 대추빛처럼 검붉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키 3m에다가 얼굴은 빨갛고 눈은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됐나? 이거 사실 일반적인 장수의 모습입니다. 전형적 장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유응부의 말을 한번 볼까요? 아, 썩은 유생들과는, 자, 여기서 썩은 유생들은 본인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죠? 실천력 부족 문인들입니다. 실천력이 부족한 문인들. 성상문이 유성원이 하위지 이게 박빙년이 아이고 이 병신들 이러면서 아이고 계속 자 함께 일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서 칼을 뽑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시 배우겠습니다. 한시 마지막으로 볼게요. 바람이 소스라니까 나뭇잎이 지고 물결은 차구나. 부정적인 시대예요. 부정적 현실. 칼을 어루만져서 긴 휘파람을 불 때 이거는 자신의 무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장수. 북극성이 기울어졌구나. 북극성은 단종입니다. 단종. 북극성이 기울어졌도다. 살아서는 중요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이 되었다. 나는 살아서 죽어서 충성을 다한다.
그 충성 어떠하냐? 도량은 여기서 지죠. 충성. 그 충성이었다냐? 하얀 둥그런 명월 이로구나. 참 뒤끝이 있네요.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또 이랬죠. 이게 세조. 얘기 안 하려다 넘어갔는데 얘가 실제로 세조가 그 수양대군일 때 역적이 아직 되지도 전에부터 죽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유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어린 왕한테 분명히 자가 뭔가 욕심이 생길 것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다음 주에 숙제 안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때리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사실은. 박팽년이고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몰래 했어요. 혼자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혼자 하다가 어떻게 될게요? 걸렸어요. 자기 밑에 신하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걸려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제일 좀 멋있긴 합니다. 자, 세조 암살 사건에 실패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얘 말이 맞았죠? 얘 말이 맞죠? 누구를 받다라. 노래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컴컴 구름 끼고 비가 막 객관적 상가물이 푹 나왔습니다. 자, 귀를 찢는 천둥 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우리도 빨리 흩어져야 돼요. 자, 우리도 호련히 흩어져야 됩니다. 자, 자호도 놀랍게니까 자, 줄 거 주세요. 한바탕 꿈이었다. 각몽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인몽 상태에서 이제 각몽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돌아왔어요. 자, 아유, 마음이 아프겠죠? 자호의 벗 해월거사가, 이게 작가 가치관 반영한 사람입니다. 작가의 가치관을 반영한 해월거사가 울면서 말하기를 무릇 옛날부터 임금이 멍청하고 신하가 멍청하면 마침내 나라가 뒤집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 많았어.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종도 현명한 임금이고 사육신도 충성심 있는 신하인데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줄 거라.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했다라는 말은 나라가 태평했다, 나라가 안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조 반정, 부정적인 시선을 내겨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데 훌륭한 왕과 훌륭한 신하가 있었는데도 나라가 안 좋았다는 것은 이거 세조의 반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조 반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리 참혹하단 말인가? 세력이 그래 만든 것인가? 세력 세조죠. 세조가 그랬나? 아니면 운수가 그랬나? 그렇다면 불가분 세력과 시운의 원인을 돌려야 되고 또한 하늘에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네. 운명론이죠. 운명론. 하늘의 원인을 돌린다면 복선화음 아시죠? 뭐예요? 복선화음가 배웠잖아. 뭐였죠? 권선징악. 우리 앞부분 수능 특강인가요? 거기 복선화음가 있었죠? 자,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 나쁜 사람은 벌이 하늘의 도가 아닌가 탄식하는 거야. 왜 벌 안 받나? 참고로 세조는 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아프게 살았어요. 아실 거예요. 역사 좋아하시는 친구들. 헛것도 엄청 시달렸고 환상도 엄청 시달렸고 잠도 항상 못 잤고 불면증에다가 온갖 피부병이 여기부터 발끝까지 엄청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조, 단종의 망령 같은데 또 아버지의 망령에도 많이 휩싸였고 항상 혼나는 느낌. 그치? 조카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막 종교적으로도 많이 의탁하고 했습니다. 자, 계속 도가 아니었던가? 무릇 하늘의 원인을 돌릴 수가 없다면 캄캄하고 막연해서 이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말 한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하늘이 권선징악을 하지 않느냐? 한스럽다. 즉 우주는 아득하다는 말이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늘, 너 나 설명이 하는데 너 지금 천둥 번개 치고 있는 너 이해할 수 없어. 이거예요. 복선화음이 왜 안 되는 건데 아득하구나 너 진짜 이해 못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원생목류록 매우 중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전문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컷. 고생했어. 원생목류록 많이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3회까지 다 풀어놨지? 3회까지. 자, 슬슬 사회도 풀기 시작해봐봐. 오늘부터 숙제가 좀 많아지지? 숙제가 좀 많아요. 네, 모의고사가 한 개가 더 생겼습니다.